안녕하세요. 유용식TV의 유용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16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이영자라는 말이 유행이죠. 20대, 영남,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고 해서 이영자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서도 이 영자 중에서도 자영업자 570만 명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키우고 싶어도 반면에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빌리고 싶어도 대출받기 늘 어렵고 이자 부담은 높기만 한 게 자영업자의 현실인데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차재근 씨는 4년 전부터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담보도 매출도 없다 보니 대출을 받지 못해 자리를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실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을 것 같다고 뜻만 막연했어요. 길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건 뭘 확인해야 되는 게. 차 씨처럼 담보가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담보가 있는 임대사업자나 부동산 사업자들이 전체대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더라도 고금리에 시달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신 매출 정보인 카드 매출액을 이용해 사업 초기에도 국제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카드 매출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없이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모두 2조 원이 공급됩니다. 자금조달 원활화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마련도 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1년 이자 부담이 최소 360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키우고 싶어도 반면에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빌리고 싶어도 대출받기 늘 어렵고 이자 부담은 높기만 한 게 자영업자의 현실인데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차재근 씨는 4년 전부터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570만 명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저금리로 대출 2%대 엄청 싼 거죠, 요즘 때 2%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대출해주고 이렇게 돈만 빌려주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그 감성을 그 어려움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경기를 끌어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새롭게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분들을 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지금 570만 자영업자만으로도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8년 개띠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상태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뻔합니다, 여러분. 제 살 깎아 먹는 그런 진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아비규환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이 세무서에 와서 사업자 등록증 신고만 하면은 너무나 쉽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습니다. 간이 과세로 할 겁니까? 일반 과세로 할 겁니다. 그것만 묻고 몇 가지 이제 항목만 서류 제출하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증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내줍니다. 간이 과세자 이분은 이제 여러분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가 있는데 간이 과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간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4,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 미만이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업자 등록에 간이 과세자로서 이분은 등록을 승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죠. 식당, 뭐 카페, 치킨집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일반 과세입니다. 일반 과세. 그러면 일반 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왜? 관이 과세로 했을 때와 일반 과세로 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죠. 세금입니다. 세금. 네? 세금. 우선 이제 세금인데 일반 과세는 부가가치세율 10%입니다. 10%. 예? 10%고 간이 과세자는 또 업종별 또 이제 부가가치세율이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글링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구글링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세금 내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간이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간이 과세는 왜 어떤 이득점이 있냐면은 4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어떤 이득점이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 설비라든지 일단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열었을 때 설비, 집기, 뭐 주방 그런 것들이 막 사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는. 그런데 이제 간이 과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간이 과세로 했을 때도 간이 과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주방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세금을 환급받은 것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간이 과세 포기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결국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과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 한 5분의 1에서부터 한 10분의 1 정도로 세금을 적게 내고 일반 과세는 이제 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하고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제 그 세금도 많이 내지만은 이제 처음에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부가가치세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부가가치세가 진짜 좀 폭탄 맞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58년 개띠 그 지금은 뭐 58년 개띠가 아니더라도 한 50대부터 이제 막 회사 그만두고서 식당이라든지 뭐 도소매 그런 걸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세무서에서 낼름낼름 신고를 하자마자 낼름낼름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것이, 그리고 2%의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책임을 면피를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식당을 여는 분들이 과연 뭐랄까요? 매출세, 매입세, 그리고 이제 세금 식재료를 사입을 했으면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기도 기장할 줄 모르고, 그러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면은 매달 뭐 10만 원씩, 10만 원이면 요즘 뭐 회덮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11,000원을 했을 때 10그릇을 팔아야지 이제 세무서, 그게 그런 돈들이 그냥 상대 바지에 방귀 새듯이 그렇게 씀씀이가 나가는 거를 창업을 하는 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을 때, 인테리어는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하수구는 어떻게 하고, 환풍기라든지, 왜 신도시의 이제 신상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서 무작정 오픈을 하고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면 그냥 인테리어업자한테 그냥 눈방망이 맞고 진짜. 그러니까 요즘 좀 리얼 창업 TV라고 정환진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환진 씨라고 리얼 창업 TV 하시는 분인데, 저기 이제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거기에 이제 그 지식센터가 있나 봅니다. 거기 이면 도로에 그 오미래 국밥집이라고 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창업한 지 아마 이제 2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분 이제 유튜브 이제 찾아보시면 이분이 이제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같은 분들이 자영업자의 대표성입니다. 정환진 씨 그분이 이제 매일경제 TV의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정연태 씨가 하시고 오미래 국밥집을 여셨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매일경제 TV에서 이제 한 28편인가 그 방송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분이 좀 부동산 업자라든지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그런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에 너무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 평당 200에서 250만 원에 투자를 해야 할 인테리어비를 1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임대료가 이제 처음에 350만 원, 그냥 신상권,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원래 이제 매출액의 10%, 그러니까 3일 영업일수 3일이 했을 때 그 매출액이 바로 이제 임대료여야 되는데, 이분이 매일 평균 한 40만 원 법니다. 근데 그러면 3, 4, 12 이분이 열심히 합니다. 360을 쉬지도 않고 아침 새벽 5시, 4시에 가락동 그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 식자재 뛰어다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팔고 전화로도 팔고 그러는데, 이분이 매일 평균 이제 한 40만 원 팝니다. 요즘 40만 원, 어쩔 때는 뭐 6, 70만 원에 팔고, 근데 평균적으로 단가가 이제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3, 4, 12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10%인 임대료가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120만 원이죠. 3일이면은 3, 4, 12, 120만 원. 그러면은 그 정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이분은 지금 월세가 그렇게 이제 그 상가 주인하고 협상을 통해서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씩 봅니다. 250만 원씩 임대료를 내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1억 원 까먹었죠? 1억 원. 1억 원, 거의 1억 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수천만 원이라는 그 적자가 났죠. 또 처음에 임대 계약을 잘못함으로써 350만 원이었던 것이 250만 원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예? 사정이 있고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도 이제 좀 덜 하신 거죠. 예?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영업에. 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 이제 자영업 시장에,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늘 방송의 주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30년 단연집권 프로젝트 제16탄은 무엇이냐? 저는 그 6개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유형식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와서 사업자 등록증을 할 때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창업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업 교육도 요즘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뭐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데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하자 입니다. 누가? 그 세무서에 퇴직을 앞둔 2년이나 1년 정년퇴직을 앞둔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 세무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이제 그 청소 미화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것들 그 쓰레기 잘 버려야 합니다. 예? 리얼 창업 그 정환신 씨도 처음에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낸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30만 원 가까운 돈을 쓰레기 비로 한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실질적인 거, 그리고 뭐 편의점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어떤 계약, 표준 계약이라든지 약관 같은 거 가르쳐주고 누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이, 그리고 뭐 알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알바와의 노동계약서, 그거는 노동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실질적이고 좀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창업 의지를 가지고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예? 그렇게 6개월 동안 창업 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느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창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창업을 하면 이렇게 돈을 띄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금 창업 관련 어드바이스, 이렇게 하면 창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그 관리비 계산하는 거, 예? 엑셀로 관리를 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이제 상가 관리비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상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거. 지금 570만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제가 말한
일반 과세, 간이과세,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하는 거. 지금 그 정한진 씨도 오미래 국밥집 그분도 6개월에 한 번씩 부가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예? 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영업자들로부터 국정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초저금리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세무서 직원 퇴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예? 대한세무구조공단 그런 것들 뭐 노동부에서는 대한노동구조공단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에 처음 뛰어드는 노동자들 그렇죠. 20살 알바들 고등학교, 대학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알바를 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뭐 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그 사회초년생과 자영업 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세무구조공단, 대한노동구조공단, 대한공정거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 그 음식물 그런 것들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좀 그런 중앙 부처에서 나서 가지고 물론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지만은 제가 제 아이디어는 뭐냐 퇴직 공무원들 그 공무원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 뭐 물론 또 다른 일거리도 많지만은 그분들이 또 이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한 번 공복은 영원한 공복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로서 그리고서 이제 명함에 이제 대한세무 구조공단 상담 그러니까 과장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상담 부장, 상담 이사관 이렇게 이런 타이틀 명함 딱 찍어주고서 이렇게 폼도 나고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도움도 주고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16탄의 내용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